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실기시험을 칠 때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에 실기시험을 쳐야 되는데, 실기시험을 칠 때에 채점표에 보면 잘못했을 때 감점 처리를 하는 것을 에러라고 하는데, 이 에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regular error이고 다른 하나가 critical driving error입니다. regular error인 경우에는 사소한 잘못을 했을 때에 그때마다 마이너스 1점씩 감점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탑 사인에서 멈춘 다음에 좌우를 제대로 안 보았다든지, 아니면 스탑 사인에 멈추고 나면 약 한 3초 정도를 멈춰야 되는데 한 1초 정도 있다가 그냥 출발했다든지, 아니면 교차로를 지날 때에 좌우를 고개를 한 30도 정도는 돌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교차로를 지나면서 좌우를 안 보고 그냥 갔다든지, 그리고 제한 속도가 있는데 제한 속도에서 약간 초과를 했다든지, 또 조금 느리게 갔다든지, 이런 경우에 마이너스 1점 감점을 줍니다. 그런데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가 채점표에 보면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는 한 가지만 잘못을 해도 바로 실격 처리를 합니다. 시험 칠 때에 DMV마다 드라이빙 테스트 루트의 그 길이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시험 도중에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시험 코스를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가 발생한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DMV로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기시험 칠 때에 특별히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를 주의하시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가 intervention by examiner입니다. intervention이라는 것은 도움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험관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되면 실격 처리됩니다. 시험관이 어떤 경우에 돕는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 옆에 차가 있는데 그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시험을 칠 때 핸들을 꺾게 되면 시험관이 핸들을 터치하면서 노 이렇게 하면서 막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스탑 사인에서 내가 가려고 할 때에 시험관이 노 하면서 못 가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가고 있는데 시험관이 고 이러면서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관이 지시하는 것 외에, 시험을 위해서 방향을 지시한다든지 하는 것 외에 시험관이 손이나 아니면은 말로 도움을 주게 되면 바로 실격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strike object or curve, 보도블락에 부딪혔을 경우에 그때 실격 처리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도블락에 부딪히는가 하면, DMV에서 나가서 pull over and park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차가 없는 곳에 가서 스트리트 파킹을 한번 시킵니다. 그때 내 차의 오른쪽 타이어와 보도블락과의 그 간격이 30cm에서 한 45cm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서 보도블락에 부딪히게 되면, 살짝이라도 부딪히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서고 나면 백업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뒤로 똑바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뒤로 가다가 약간이라도 부딪히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회전을 할 때 너무 보도블락 쪽에 가까이 가서 앞타이어나 뒷타이어가 부딪히게 될 때 그때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DMV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에 너무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서 보도블락 위에서 밑으로 툭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들어갈 때에 뒷타이어나 앞타이어가 보도블락을 치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 스트라이크 컬브로 해가지고 보도블락에 부딪혔기 때문에 실격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disobey traffic sign or signal입니다.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등을 어겼을 때 스탑 사인이 있는데 정확하게 서지 않고 서는 척 하다가 그냥 간다든지, 아니면 빨간불에 우회전할 경우에 반드시 멈추어서 한 3초 정도를 있다가 그리고 안전하면 우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서는 척 했다가 타이어는 계속 구르는 가운데에서 우회전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바로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disobey safety personnel or safety vehicle, 사람이나 자동차를 안전하게 하지 않았을 때, 혹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그때 내가 양보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실격 처리를 합니다. 사람이 횡단을 할 때에는 내가 가는 편에서 건너편으로 사람이 횡단하는 경우에는 도로 전체의 3분의 2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서 내가 가는 쪽으로 사람이 올 경우에는 다 지날 때까지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오고 있는데 내가 움직이고 있다든지 하면 시험관이 옆에서 stop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disobey safety personal도 해당되고 intervention by examiner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안전하게 하지 않았을 때 stop sign이 always stop도 있고 two-way stop도 있습니다. stop sign이 always stop, 그러니까 골목마다 스탑 사인이 다 있을 경우에 원래는 도착한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같이 도착했을 경우에는 직진차가 가장 우선권이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회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고, 좌회전하는 차는 맨 마지막에 가야 됩니다. 근데 비슷하게 도착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차들보다는 내가 한 0.5초? 한 1초 정도까지 내가 먼저 스탑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 서자마자 내가 먼저 도착했지 하고 출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실기시험을 칠 경우에 시험 치는 사람일 경우에는 스탑 사인에서 약 3초 정도를 멈추었다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 스탑 사인에서 3초까지 멈추었다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한 1초 정도 먼저 도착했다 할지라도 나는 한 3초 정도를 있다가 가야 되는데, 근데 다른 차들은 한 1초 정도 있다가 출발을 한다면 내가 1초 먼저 도착했지만 실제는 다른 차들이 나는 3초를 멈추었고 다른 차들은 1초만 있다가 출발했기 때문에 실제는 나보다 1초 먼저 출발한 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먼저 도착했다고 해서 출발을 하게 되면 동시에 출발한 거죠. 저쪽 차도 나보다 1초 먼저 출발했고 그리고 나도 뒤이어서 출발을 했으니까 교차로에서 동시에 출발하면서 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시험관이 스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선권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편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때 방어 운전을 하기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보를 하지 않고 내 우선권만 생각하고 가게 되면 자동차를 안전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고 날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dangerous maneuver이라고 있습니다. 위험한 운전 방식입니다. 이 위험한 운전 방식은 여러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교차로를 지나면서 좌우를 계속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계속 가게 되면 그것도 위험한 운전 방식에 의해서 실격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를 지날 때에 약 6m 전에서 좌우를 한 30도 정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만 보고 계속해서 가게 되면 그런 길을 교차로를 한 10곳 정도를 지나가게 되면 원래는 채점할 때에 마이너스 1점씩 하면 마이너스 10점을 줘야 되지만 계속 안 보면 시험관이 이 사람은 운전하는 방식 자체가 위험하다고 해서 dangerous maneuver에 체크를 하고 실격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특히 보면 차선 변경하기 전에
오른쪽으로 갈 경우에는 오른쪽 미러만 보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려고 할 경우에는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볼록 거울을 옆에 부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그리고 또 우회전 하기 전에, 또 좌회전의 경우에도 좌회전 전용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에 좌회전할 경우에는 교차로 진입하기 30m 전에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깜빡이를 넣고, 그리고 차 안에 있는 눈미러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하다 싶으면 오른쪽으로 갈 경우에는 오른쪽 바깥에 있는 그 미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싶으면 그 다음 어깨너머를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왼쪽으로 갈 때는 중앙에 있는 눈미러를 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미러를 보고, 그리고 어깨너머를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사각지대를 보지 않게 되면 위험한 운전 방식이라고 해서 실격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차로의 경우도 투웨이 스탑이 있습니다. 내가 스탑 사인이 있고 좌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스탑 사인이 있으니까 멈추어 섰다가 좌우를 이렇게 보고, 봤을 때에 이 좌우가 주택가라면 한 60m 이상 멀리까지 보이는 경우, 그리고 큰 도로의 경우에는 한 100m까지 멀리까지 차가 없는 것이 보일 경우, 그때는 안전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섰는 것은 보행자를 위해서 첫 번째 있는 횡단선 전에 멈춰야 됩니다. 그때 멀리까지 보이지 않고 좌우에 스탑 사인이 없는 경우에는 3초 정도 지난 다음에 앞으로 나가서 안전한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면 그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가서 확인을 하지 않고 라인이 있는데 멀리서 섰다가 좌우가 충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확 나가게 되면 그것도 위험한 운전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격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피드, 제한 속도에서 10마일을 초과했을 때 실격 처리합니다. 그리고 제한 속도에서 10마일을 느리게 가도 실격 처리합니다. 특별히 학교 앞에 보면 School Speed Limit 25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School Speed Limit 15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When children are present,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을 때 25마일로 가라고, 또 어떤 특별한 학교 앞에서는 아이들이 있을 때 15마일로 가라고 그렇게 제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인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보행자들이 다니는 곳에 학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이 있는 경우에 25마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속도로 가다가 아이가 보이는 순간 25마일로 속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가 40마일인 경우에 아이를 못 보고 그냥 쭉 가게 되면 15마일이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교차로나 아니면 길에 빗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움푹 파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딥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 주택가에 어떤 곳에는 범퍼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혹 빨리 달리면 사고가 날까 싶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범퍼라고 하기도 하고 험퍼라고 하기도 합니다. 범퍼나 험퍼 그리고 딥인 경우에는 제한 속도가 15마일입니다. 무조건 15마일이 아니고 완만한 범퍼 그리고 완만한 딥인 경우에 15마일이고요. 상태가 좀 심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속도를 더 느리게 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딥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범퍼를 보지 못하고 그냥 달리다가 주택가 같으면 일반적으로 25마일이라서 25마일로 그냥 달리게 되면 딥과 범퍼인 경우에 15마일 밑으로 가야 되는데 25마일로 그냥 쭉 달리게 되면 초과했다는 거죠. 10마일을. 그러면은 바로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혹 한가한 주택가에 눈먼 교차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Blind Intersection이라고 하는데요. Blind Intersection은 교차로인데 스탑 사인이
양사방에 다 스탑사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지날 때에는 속도가 15마일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런 곳을 지날 때에 스탑사인을 확인하지 않고 주택가 일반적인 속도 25마일로 가게 되면 10마일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실격이 됩니다. 또 그런 경우에 15마일로 속도는 낮추었는데 좌우를 보지 않고 그냥 가면 그것도 실격 처리합니다. 그것은 데인저러스 매니버에 해당됩니다. 위험한 운전 방식이라는 거죠. 비록 속도는 15마일로 낮췄지만 스탑사인이 양사방이 다 없기 때문에 속도만 낮추고 앞만 보고 가게 되면 옆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오게 되면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를 때 실격 처리합니다. 이 보조기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가 오는 날 성에가 꼈을 때에 그 성에를 제거하지 못하면 실격 처리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안에 사람이 있고 또 바깥 기온은 낮기 때문에 숨을 쉬다 보면 성에가 생깁니다. 그 성에를 제거하는 방법은 에어컨과 히터를 동시에 틀고 중앙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 온도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람은 윈실드가 있는 앞에 대시보드 앞쪽으로 바람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성에가 있더라도 금방 제거됩니다. 그런데 그 성에 제거하는 방법을 모르고 시험 치는 동안에 응시자와 그리고 시험관 두 사람이 차 안에 있으니까 이게 숨을 쉬고 이렇게 하면 체온 때문에 성에가 생깁니다. 근데 그 성에를 제거하지 못하면 실격 처리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헤드라이트를 반드시 켜야 됩니다. 비가 와서 잘 보인다 할지라도 헤드라이트를 반드시 켜야 되고 그리고 윈실드 와이퍼를 반드시 켜야 됩니다. 비가 올 때 와이퍼를 안 켰다든지 아니면 헤드라이트를 안 켰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켜지 않으면 그것도 실격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때에 마지막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대기하다 보니까 거의 5시 가까이 되어서 DMB에 시험 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에 5시 정도가 되면 해가 지고 나서 약간 어두워집니다. 그런 경우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실격 처리됩니다. 헤드라이트는 해 지고 난 후에 30분 뒤에는 반드시 헤드라이트를 켜야 됩니다. 그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게 되면 실격 처리됩니다. 기존 문제집에 나오는 것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필기시험 칠 때에 헤드라이트를 언제 켜야 되느냐, 해지기 전 30분 전에, 해질 때 이런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답은 해지고 난 다음에 30분 후입니다. 그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집에 정답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해지기 전 30분 거기에 정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는 해지고 난 다음 30분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해가 지기도 전에 헤드라이트를 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가 졌다고 해서 바로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밝습니다. 그래서 해지고 난 다음에 30분 후부터는 반드시 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인 바이올레이션이 있습니다. 레인 바이올레이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당연히 레인 바이올레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자기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레인 바이올레이션입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에 내가 주행하고 있는 길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우회전을 하고 난 다음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을 때 자전거 전용 도로 폭이 차가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넓습니다. 근데 그때 우회전하기 직전에 반드시 깜빡이를 넣고 눈미러를 보고 사이드 미러를 보고 어깨 너머를 반드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교차로 200피트 전부터 자전거 전용 도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00피트 안에서부터 그리고 교차로 전까지
반드시 자전거 전용 도로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 도로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비워둔 채 바깥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레인 바이올레이션 해서 차선 위반으로 해서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턴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그리고 출발하는 데 보면 바닥에 자전거 모양 그림이 있고 그리고 또 자전거 사인도 있습니다. 그 셋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 거죠. 실선을 보든지 아니면 자전거 모양을 보든지 아니면 사인을 보든지.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에 그냥 들어가게 되면 레인 바이올레이션에서 바로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턴을 하고 난 다음에 차선이 2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차선이 3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 자전거 전용 도로 빼고 제일 가까운 차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회전하고 나니까 2차선인 경우에 중앙선에서부터 가까운 쪽이 1차선이거든요. 그러면은 2차선으로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3차선인 경우에는 내가 3차선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3차선인데 2차선으로 들어갔다든지 2차선일 때 1차선으로 들어갔다든지 하면 그것도 레인 바이올레이션에 해당됩니다. 바로 실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 중앙에 보면 센터 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좌회전하는 차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골목에서 나와서 좌회전하는 차들 그 차들도 서로 이용하는 또 맞은편의 차가 또 좌회전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이용하는 그런 차선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좌회전을 하라고 할 때에 반드시 그 노란색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는 실선이고 안에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안전하면 서지 말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너편에서 차가 오면 보통 비보호 좌회전 하듯이 기다렸다가 안전하면 그때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노란선에 들어가지 않고 1차선에서 바로 턴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노란선에 다른 차들이 끼일 수가 있는 공간을 준 것이거든요. 레인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해서 바로 실격 처리됩니다. 이것이 8가지 전체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인데요. 이것 외에도 비상 차량, 앰뷸런스, 소방차, 그리고 경찰차 이런 차들이 불을 켜고 올 때에 오른쪽으로 비켜서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차가 오는데 계속 주행을 하고 있으면 시험관이 스탑하라 그러고 또 풀오버 하라 그러고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실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상 차량이 올 때 주의할 때가 있는데 내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교차로 중앙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혹 불을 켜고 오는 비상 차량이 있을 경우에 그때에는 건너편에 오는 차가 속도를 줄이면 내 차는 반드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좌회전을 하고 나서 오른쪽 편에 비켜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스쿨버스가 빨간불이 반짝일 때 주택가에서는 양쪽으로 모든 차가 멈춰 있어야 됩니다. 빨간불 반짝이는 것이 멈추고 스탑 사인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큰 도로에서 한쪽 방향이 2차선 이상일 경우에는 스쿨버스가 빨간불을 반짝이고 있을 때에 그때 스쿨버스가 있는 방향의 차만 서면 됩니다. 도로 건너편 차는 가도 괜찮습니다. 만약 이때 스쿨버스가 있는 방향에 내가 1차선으로 가고 있을 때 스쿨버스는 지금 2차선 쪽에 있고 또 보도블락 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차선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면 안 됩니다. 가게 되면 dangerous maneuver 이렇게 해서 critical driving error로 실격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만 실기시험 칠 때에 주의하시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기시험을 칠 때에 주의해야 될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DMV에 가서 실기시험을 치려고 할 때에
실기시험 치기 전에 프리-드라이브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시험 치기 전에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DMB에서는 인스트럭션 퍼밋이라고 해서 연습 허가서를 줍니다. 이 연습 허가서를 가지고 혼자 연습은 할 수가 없고 그 주위에 면허증을 가진 사람과 같이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트럭션 퍼밋을 취득한 사람의 나이에 따라 연습할 수 있는 연령도 차이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위에 면허증을 가진 사람 누구든지 같이 동승해서 연습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18세 이하인 사람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인스트럭션 퍼밋을 받은 경우에는 25살 이상의 그 주위에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동승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약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 연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기시험을 치러 갈 때에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과 그리고 또한 시험 칠 차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본인의 펄밋과 그리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의 면허증과 그리고 차에 보험증, 차량 등록증 이렇게 다 가지고 가셔야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치기 위해서는 먼저 DMB에 안에 들어가 보시면 드라이브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테스트 하는 라인에 줄을 서면 됩니다. 그 본인의 순서가 되게 되면 시험관이 와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 페이퍼를 달라고 합니다. 접수한 그 종이를 대시보드 위에 계기판 그 앞쪽에 올려두라고 하는데요. 거기 두고 대기하다가 시험관이 오면 그 종이를 시험관에게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관은 그 정보를 이제 평가하는 종이에다가 이름과 그리고 펄밋 번호를 적고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서명하고 난 다음에 시험관이 이제 뒤로 가면서 turn on the key라고 해서 드라이브 테스트 하기 전에 프리 드라이브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차 안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작동은 되는지 체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체크하기 위해서 turn on the key라고 해서 시동은 걸지 않고 그냥 on 포지션에 갖다 두라고 합니다. on 포지션은 차를 키를 꼽은 상태에서 한 번 돌리면 라디오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돌리면 시동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는 상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on 포지션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깜빡이가 작동이 됩니다. on 포지션 하고 난 다음에 시험관이 뒤로 가서는 left turn signal, 왼쪽 깜빡이를 한번 넣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왼쪽 깜빡이를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right turn signal, 오른쪽 시그널을 한번 넣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시그널을 넣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관이 cancel이라고 하면 깜빡이를 끄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관이 step on the brake,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깜빡이가 작동이 되는지 시험관이 바깥에 있으면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뒤에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브레이크 등에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하면 시험을 못 치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가서 또 left turn signal, 또 right turn signal 각각 해서 전체 4개의 깜빡이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press your horn 이라고 해서 혼을 한번 올려보라고. 이 혼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크락션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 크락션을 한번 올려보라고 합니다. 체크한 것 중에서 깜빡이라든지 그리고 브레이크 등 그리고 혼, 이 세 가지는 만약에 작동이 되지 않으면 실격은 아니고 시험을 못 치게 합니다. 그리고 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예약하고 시험을 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것이 6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Show me your arm signal, 수신호를 한번 말해보라고 합니다. 수신호는 차에 앉았을 때에 팔을 왼쪽으로 쫙 편 상태가 이게 왼쪽이기 때문에 left hand, 그리고 직각으로 세우면 이게 right hand,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해서 창문 밖으로, 차 밖으로 내밀어서 아래쪽으로 하면서 slow or stop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eft hand, right hand,
slow or stop.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demonstrate your arm signal. 수신호를 한번 설명해 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show me your arm signal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where's parking brake? parking brake가 어디 있냐고, 어떤 사람은 set your parking brake, parking brake를 한번 set 해보라고 그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 따라 파킹 브레이크가 오래된 차들은 보면 주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위로 손으로 이렇게 당기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요즘 나온 차들은 보면 주로 왼쪽 발 앞쪽에 보면 발로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밟으면 이게 셋이 되고 또 한 번 더 밟았다가 놓으면 이게 릴리스, 풀리게 됩니다. 보통은 셋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거기 어디 있는지를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where's headlight switch? headlight switch가 어디 있냐고, 차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보통 왼쪽에 그 깜빡이 켜는 걸 앞으로 돌리면 헤드라이트가 되죠. 거기 어디 있다고 포인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where's emergency pressure? 비상등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은 그 삼각형으로 된 보통 중앙에 있죠. 오른쪽에. 거기 가르치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where's defrost? 열선이 어디 있냐고, 성에 제거하는 그 선 있죠. 그것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프론트고 하나는 리얼, 앞과 뒤에 있는 거 동시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됩니다. 그리고 where's windshield wiper switch? 비가 올 때에 사용하는 그 와이퍼 스위치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보통 핸들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그걸 가리키면 됩니다. 앞부분에 깜빡이와 그리고 브레이크 등 그리고 혼 같은 경우에는 작동이 되지 않으면 시험을 못 치게 하고 그리고 실격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시험 안 본 걸로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본 것이 6가지가 있는데요. arm signal, 그리고 헤드라이트 스위치,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 윈실드 와이퍼 스위치, emergency pressure, 그리고 디프로스터. 이 6가지 중에서는 3가지만 맞추면 됩니다. 3가지만 맞추면 일단은 그 분야는 통과됩니다. 실기 점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기시험을 칠 때에 100점 만점을 맞은 사람하고 필기 한두 개 틀린 사람하고 펄밋 받으면 필기시험 합격한 걸로 동일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프리 드라이브 체크리스트에서는 6가지 중에 3개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또 영어가 전혀 안 되는 가운데서 시험관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전혀 못 알아듣고 해서 6개 중에 2개밖에 맞추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그런 분을 제가 2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분은 연세 드신 할아버지셨는데 75세였습니다. 75세 되신 분이 미국 와서 시험을 치러 왔다가 얼바인 밑쪽에 있는 DMB에서 시험을 치셨는데 사위분하고 같이 가신 거예요. 사위분하고 같이 가셨는데 시험관이 와서 이것저것 묻는데 이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전혀 영어를 못 알아듣으니까 실기시험 출발도 하지 못하고 떨어진 경우를 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미성년자였는데 체크하는 이 내용을 전혀 못 알아듣고 배우질 않은 거죠. 설명을 듣지 않고 시험을 쳤다가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떨어진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DMB에서 시험을 치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프리 드라이브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운전하시다가 스탑 사인 앞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차로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기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이 스탑 사인을 잘 몰라서 실기시험에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운전하다가 티켓을 받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스탑 사인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탑 사인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한 3초 정도 멈춰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정확하게는 스탑 사인에 서게 되면 정확하게 멈추게 되면 몸이 뒤로 약간 제껴지게 됩니다. 달려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뒤로 제껴지면 그때부터 이제 왼쪽을 보시면서 1001,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서 1002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도착한 순서를 고려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초가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1001 and 1002 하고 가는 이것이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초를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것을 미국에서는 풍습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국에서 어릴 적에 술래잡기 할 때에 그때 이제 술래가 되는 사람이 1에서 100까지를 해야 될 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100까지를 카운트하지 않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글자 숫자가 10자거든요. 이것을 10번 하고 나면 마치 100을 숫자를 헤아린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술래잡기 하는 어린이들에게 그게 통용되어 있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것을 1001 and 1002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을 그냥 통용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스탑 사인의 모양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모양은 팔각입니다. 팔각으로 되어 있는데 또 색깔도 통일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정면으로 볼 때는 빨간색이고 등판은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쇠판 그 색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모양은 팔각입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정면으로 있을 때에는 빨간색으로 보이고 건너편에 있는 표시판은 팔각 모양을 보면 그리고 또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사인 모양이 팔각이면 그게 스탑 사인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글씨는 나라마다 다르죠. 미국에서는 스탑이라고 되어 있고 멕시코에서는 알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지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각 나라마다 안에 있는 글씨는 자국어로 되어 있지만 모양 자체는 그리고 색깔 디자인 자체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스탑 사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always stop입니다. 스탑 사인 밑에 시리에마다 다릅니다만은 어떤 시리 또 대부분은 요즘 스탑 사인이 사거리에서 골목마다 스탑 사인이 다 있을 때에는 밑에 always stop이라고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곳에는 four-way stop이라고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always stop이 있으면 이게 모든 길에 스탑 사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four-way stop 이러면 사거리인데 내 거리마다 다 스탑 사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지만 혹 어떤 곳에는 always stop, four-way stop이 없더라도 전체가 다 스탑 사인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스탑 사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글자에 always stop, four-way stop이 있으면은 그걸 믿으시면 되고요. 근데 없다 할지라도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서 1001 할 때에 옆에 팔각 등판이 있으면 스탑 사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각선으로는 거의 같이 있습니다. 특별한 상가 건물이나 이런데 쇼핑몰 들어갈 때는 입구에는 스탑 사인이 없고 그리고 다른 곳에는 스탑 사인이 있지만 대부분은 스탑 사인이 4개 있으면 건너편에는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스탑 사인이 있으면 오른쪽 편에도 스탑 사인이 같이 있습니다. 혹 어떤 곳에는 한쪽에는 차량 흐름이 많기 때문에 스탑 사인이 없고 다른 쪽에는 차량 흐름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스탑 사인이 있는 그런 경우도 어쩌다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주택가에서는 내 쪽에 스탑 사인이 있으면 건너편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스탑 사인이 있으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한 다음에 왼쪽에 팔각 등판이 있는지 보고 보이면 이게 스탑 사인이 다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웨이 스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웨이 스탑은 사거리에서 한쪽 방향은 스탑 사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스탑 사인이 있고 건너편에는 있고 근데 좌우에는 스탑 사인이 없는 것 그리고 또 내가 가는데 나는 스탑 사인이 없는데 좌우에 스탑 사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주택가에서 내가 가는 길에 스탑 사인이 4개 없으면 좌우에는 거의 한 99%는 스탑 사인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나는 스탑 사인이 없어서 가고 있는데 좌우에도 같이 없는 경우가 어쩌다가 있지 일반적으로는 내가 없으면 좌우에는 스탑 사인이 다 있습니다. always stop은 거의 사거리에서 있지만 혹 삼거리에도 always stop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5거리에도 always stop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거리에 always stop이라고 되어 있고 또 삼거리에도 always stop인 경우가 있습니다.
always stop에서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도착한 순서대로 갑니다. 첫 번째 온 차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가고요. 그리고 또 성질 더러운 사람도 먼저 가고, 그리고 좀 성격 안 좋은 사람도 먼저 갑니다. 가능하면 양보하시는 게 좋습니다만은 정확한 원리는 도착한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도착했을 경우에 하나입니다. 순서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면 도착한 순서대로 가고요. 비슷하게 도착했을 경우에 한 차는 직진을 하고 또 한 차는 만약에 좌회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직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가 있고 또 우회전을 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고 우회전하는 차가 두 번째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도착했을 경우에 좌회전하는 차는 항상 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양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기시험을 치다 보면 이게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서면서 저 차가 먼저 섰냐 내가 먼저 섰냐 그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먼저 섰다 싶으면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시험을 치는 경우에는 본인은 정확하게 멈춘 다음에 왼쪽을 보면서 1001 and 1002 하고 약 한 3초 정도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실기시험을 치지 않는 일반인들은 교차로에 3초씩 멈추었다가 가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스탑사인 앞에서 다른 차들은 스탑사인을 지키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볼 때가 있는데 한 10대가 가더라도요 한 대도 정확하게 서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3초씩 멈추는 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차가 하나도 없이 있을 때에 그때 정확하게 와서 3초를 멈추었다가 가는 그런 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지 않는 다른 차들과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한 0.5초, 어떤 데는 한 1초 정도 먼저 섰다 하더라도 상대편 차가 혹시 출발할 수도 있으니까 애매하면 양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순서가 너무 확연하게 내가 멈추고 나서 저쪽에 아직 한 5m 정도 뒤에 아직 멈추지도 않은 차가 오고 있는데 그 차가 멈췄다가 가도록 양보하게 되면 실기시험에서는 실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슷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것, 그거는 괜찮은데 그런데 확연하게 내가 먼저 섰고 저 차는 아직 멈추지도 않고 아직 한 스탑사인에서 5m 정도 뒤에 있는데 그 차가 와서 멈추었다가 가도록 이렇게 두면 그것은 양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권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지켜야 됩니다. 우선권을 지키지 않으면 실기시험에서는 실격 처리를 합니다. 비슷하게 한 0.5초나 1초 정도 같으면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운전하면서 0.5초, 한 1초까지도 서는 사람도 드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보다 1초 뒤에 도착했는데 나는 양쪽을 다 보고 한 3초 정도 있다가 가게 되면 그 사람은 1초만 멈췄다가 출발하면 결과적으로는 나보다 1초 먼저 출발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차가 출발했는데 나도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대가 거의 시간차는 약간 있지만 동시적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시험 칠 때에는 시험관은 실격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두 대가 동시에 교차로에서 출발하게 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 차가 잘못한 거 아닌가? 물론 저 차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고를 방지해야 될, 그러니까 방어 운전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격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탑 사인 중에서 투웨이 스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웨이 스탑은 스탑 사인이 내 쪽에 있을 경우가 있고 내가 가는 쪽에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내 쪽에 스탑 사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첫 번째 스탑 사인 라인 전에 서야 됩니다. 그 스탑 라인과 그리고 내 차 범퍼가 한 30에서 한 60cm 정도 떨어지는 거리면 됩니다. 그 선 위로 사람이 지나간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멈추고 왼쪽을 보면서 1001 and 1002 좌우를 보면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처음에 섰는 것은 보행자를 위해서 멈춰 선 거고요.
그리고 좌우에 스탑 사인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탑 사인이 없으면 그게 투웨이 스탑인 거예요. 근데 스탑 사인이 없는데 좌우를 봤을 때에 이게 주택가인 경우에 좌우가 한 60m 이상 보이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잘 보이면은 차가 없으면 그 다음 가면 됩니다. 안전하면. 근데 좌우에 차가 멀리 60m까지 안 보일 경우에, 또 스탑 사인이 이 주택가가 아니라 주택가에서 큰 도로로 나올 경우에는 좌우를 봤을 때에 한 100m 정도까지 봐야 됩니다. 그 도로의 속도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속도가 40마일 이상 이렇게 되면 한 100m까지를 보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안 보이면 앞으로 브레이크를 살짝 놓으시고 브레이크를 다 놓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브레이크를 놓는 게 아니라 아예 엑셀을 밟죠. 엑셀을 밟으면 이거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달리는 차가 갑자기 엑셀을 밟고 우리가 확 나가게 되면 그냥 달려 나오는 줄 알고 놀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겁을 주지 않도록 브레이크만 살짝 들면 됩니다. 살짝 들고 좌우가 주택가라면 한 60m, 그리고 큰 도로로 나가는 경우는 한 100m까지 보일 때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면 그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투웨이 스탑에서도 내가 서고 그리고 좌우에는 일단 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건너편에 차가 있을 경우에 나도 직진을 하고 건너편 차도 직진을 하면 서로 연관이 없죠. 연관이 없으면은 그냥 도착한 순서 보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차 신경 쓸 것도 없이 연관이 없을 때는 그냥 가면 됩니다. 그것은 always stop도 마찬가지입니다. always stop도 비슷하게 도착했을 때는 직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고, 그리고 우회전하는 차가 그다음, 그리고 좌회전하는 차는 마지막, 이렇게 가지만 순서가 확실히 차이 날 때, 이럴 때는 방향이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투웨이 스탑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같이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직진을 하는데 건너편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에, 그럼 두 대가 방향이 같잖아요. 그때 비슷하게 도착했으면 직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회전하는 차가 또 우선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도 스탑사인에서 멈추었고 그리고 건너편에서도 스탑사인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좌회전을 하고 건너편 차는 우회전을 합니다. 비슷하게 도착했을 경우에는 우회전하는 차가 건너편 차이기 때문에 그 차가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차가 직진을 해도 그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좌회전을 하면 나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다 양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좌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건너편 차가 직진을 하는데 내가 약간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내가 한 1초 정도 먼저 도착했는데, 아니면 뭐 2초, 3초 먼저 도착했는데, 그때에 좌우로 차가 스탑 사인이 없는 길인데 거기서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편의 차는 직진하려고 먼저 섰습니다. 나는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건너편 차보다는 내가 먼저 섰습니다. 그런데 좌우 차가 계속 다녀가지고 3초 이상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선권이 누가 있느냐? 건너편 직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좌우에 방해되는 차가 없을 경우에 내가 좌회전하는 차인데 먼저 도착했다. 그러면은 안전할 경우에 내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차가 직진이나 우회전하는 차가 나보다 조금 뒤에 섰지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차 때문에 서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다음 3초가 넘어가게 되면 건너편 차가 직진하면 나보다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회전을 해도 나보다 우선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내 쪽에 스탑 사인이 없고 좌우에 스탑 사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가는 25마일입니다. 그러면 25마일 속도로 그냥 가야 됩니다. 그냥 가면서 교차로 진입하기 6m 전에 좌우를 한 고개를 30도 정도 이렇게 이상 보시면 됩니다. 30도에서 45도 사이, 30도 정도만 봐도 일반적으로는 충분합니다. 좌우를 이렇게 보시고 가시는데 속도는 줄이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운전하시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교차로가 스탑 사인이 다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미국에서는 눈먼 교차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lind intersection이라고 합니다. 스탑 사인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런 교차로는 미국에서 어떤 곳에 있는가 하면 한적한 주택가, 시골 같은 곳에
그런 곳에는 눈먼 교차로가 어쩌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좀 복잡한 주택가는 눈먼 교차로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내가 운전해 가다가 좌우에 스탑 사인이 거의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그러면은 지나가면서 이제 좌우 보면서 팔각으로 된 등판이 있나를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봤을 때에 팔각 등판이 있다는 말은 스탑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25마일로 주택가에서는 그냥 달리면 됩니다. 그 대신 좌우 이렇게 한번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차로 지날 적마다 브레이크 밟고 좌우 보고, 교차로 지날 적마다 브레이크 밟고 좌우 보게 되면 실기시험을 칠 때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운전이기 때문에 실격시킵니다. 근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브레이크 바른다고 생각합니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달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서 교차로마다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 차 뒤에 따라오는 차가 스탑 사인이 없는 이 도로 상황을 알고 따라오다가 앞에 차가 그냥 달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자꾸 밟게 되면 뒷차가 앞차를 박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격 처리합니다. 그런데 주택가에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all-way stop과 그리고 two-way stop이 있지만 혹 눈먼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골목에 있는 교차로와 같은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눈먼 교차로를 지날 때에는 속도를 15마일 밑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가 25마일을 할지라도 눈먼 교차로를 지날 때는 15마일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교차로 진입하기 6m 전에 20피트 전에 좌우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실기시험을 칠 때에 눈먼 교차로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25마일로 가게 되면 실격 처리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였다 할지라도 좌우를 안 보고 그냥 가게 돼도 실격 처리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실기시험에 보면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라고 있는데 그 중에 dangerous maneuver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운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스탑 사인이 다 없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면서 가야 되는데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 옆에서도 같이 또 빠르게 오게 되면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속도를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15마일 밑으로 낮췄다 할지라도 좌우를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그렇게 가면 그것도 역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격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특별히 주택가에서 스탑 사인을 만났을 때, 또 all-way stop, 또 two-way stop, 그리고 눈먼 교차로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 아직 스포천TV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 그리고 또한 초록불에 좌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 마치 한국에서 우회전하듯이 그냥 우회전을 했다가 티켓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 티켓을 받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이 직접 보았을 때에 티켓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경찰은 없었지만 신호등에 카메라가 있어서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등에 카메라가 있어서 찍히는 경우에는 벌금이 490불 정도 됩니다.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에 어떤 분들은 초록불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 그리고 초록불에 좌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는 횡단선이 보통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그 실선 앞에 서야 됩니다. 서는 간격은 그 선과 내 자동차의 범퍼가 30에서 한 60cm 정도 간격이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멈추어서 약 3초 정도 있어야 됩니다. 3초라는 것은 답은 아닌데, 정확한 답으로는 정확하게 멈추게 되면 몸이 뒤로 제껴집니다. 정확하게 멈추고 나서 왼쪽을 보면서 1001 and 오른쪽을 보면서 1002, 원래는 이렇게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약 3초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3초 정도 정확하게 멈추었다가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보행자가 없다는 말은 내 편에서 건너편으로 가는 사람일 경우에는 도로 전체에서 3분의 2가 지나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너편에서 내가 있는 쪽으로 사람이 걸어올 때에는 다 건너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3초 정도를 멈추고 난 다음에 내 앞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핸들을 털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갈 때에 속도는 브레이크를 살짝 들은 상태에서 나가야 됩니다. 엑셀을 밟게 되면 너무 빨리 나가게 되고, 그렇게 빨리 나가면 왼쪽에서 직진하는 차들이 내가 달려 나오는 줄 알고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달려오는 차에게 전혀 겁을 주거나 위협하지 않는 아주 천천히 나가는 속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서 왼쪽이 100m 정도까지 충분히 보이는 지점까지 나가야 됩니다. 왼쪽에 차가 없고, 그리고 건너편에서 혹 좌회전하는 차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빨간불일 때 건너편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는 화살표 신호등을 받았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앞으로 나가는 것 자체도 나가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라인 전에 섰을 때에 그곳에서 만약에 건너편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있으면 3초가 지났다 할지라도 좌회전하는 차가 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좌회전하는 차가 없을 때에 오른쪽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보행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왼쪽 편에 차가 없고 건너편에 좌회전하는 차가 없고 오른쪽에 보행자도 없기 때문에 빨간불이라 할지라도 아주 안전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또 처음 미국에 와서 실기시험을 치시는 분들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을 때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레인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해서 한 번만에 실격하게 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빼고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레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호등에서 좌회전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앞에 도착할 때에 빨간불이었을 때에는 당연히 첫 번째 라인 전에 멈추고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신호등 앞에 도착했을 때에 초록불일 경우에 왼쪽에 화살표가 아니라 동그란 초록불일 경우에는 교차로 중앙에 2대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초록불에 도착을 했는데 앞에 차가 횡단선에서 조금밖에 나가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차는 횡단선을 넘어가지도 못한 가운데 대기하고 있다가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앞에 차가 좌회전을 했을 때에 같이 좌회전을 시도했다가 경찰에게 티켓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대까지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노란불에 2대가 좌회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로가 좀 넓다 하더라도 횡단선을 넘은 2대만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록불에 교차로 중앙에 대기하다가 노란불에 좌회전할 때에 2대까지만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차로가 좁거나 교차로가 넓다 하더라도 내 앞에 차가 있어서 그 차가 중앙에까지 충분히 나가지 않고 교차로 횡단선에 있다가 좌회전할 경우에 그때에는 내가 따라서 좌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좌회전도 무조건 2대가 아니라 up to 2카까지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빨간불에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 통지서를 받았는데 490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카메라 이제 없어졌다고 벌금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안 내었다가 나중에 면허가 정지된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벌금 통지서가 날라왔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셔야 되고, 그리고 18개월 안에 트래픽 스쿨을 가지 않은 경우에는 트래픽 스쿨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래픽 스쿨을 가고 가지 않고는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트래픽 스쿨을 가지 않으면 벌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불 신호등을 위반했을 경우에 벌점은 캘리포니아 경우에는 1점입니다. 트래픽 스쿨을 가게 되면 1점이 올라가지 않고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490불 벌금만 내고 트래픽 스쿨을 가지 않게 되면 벌점이 1점 올라가게 되고 향후 3년 동안 보험료가 인상이 되게 됩니다. 보험료는 보험회사 따라 또 사는 지역이나 운전 경력, 결혼 여부, 그리고 어떤 보험회사는 직장이나 또 대학 졸업 여부 등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많이 인상될 경우에는 1년에 600불 정도까지도 인상됩니다. 보통은 300불 전후로 300불에서 600불 사이 정도의 금액이 보험료에서 인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트래픽 스쿨을 갈 수 있을 상황이 되면 트래픽 스쿨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빨간불 신호등에서 어떻게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초록불 신호등 비보호 좌회전에서 어떻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영상도 만들어줬으면 싶다는 것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들 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운전할 때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 중에 스쿨버스가 정지한 상태에서 빨간불이 반짝일 때, 또 옆에 스탑 사인이 나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쿨버스가 주택가에 정지한 상태에서 빨간불을 반짝이고 스탑 사인을 옆으로 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할 때 그런 불을 켜는가 하면 학생들이 내리거나 그리고 학생들이 탈 때에, 그리고 특별히 학생들이 내려서 도로를 건너갈 때에, 그리고 또 건너편에 있는 학생이 학교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건너올 때에 스쿨버스 기사가 매번 내릴 수가 없으니까 빨간불을 반짝이는 걸로 양방향의 차가 다 정지해 있어야 된다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양방향의 차들이 다 정지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간불이 반짝이는 것이 멈추고 스탑 사인이 들어가고 나면 그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택가가 아니라 도로가 좀 넓은 곳에서 스쿨버스가 정지한 상태에서 빨간불을 반짝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스쿨버스가 있는 방향의 차선, 그 방향의 차선이 2차선 이상일 경우에 그쪽에 있는 차들만 정지해 있으면 됩니다. 도로 건너편, 그러니까 한쪽 방향이 2차선이니까 전체 하면은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럴 경우에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스쿨버스 반대편에 있는 차들은 스쿨버스가 빨간불을 반짝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또 주택가에서나 아니면은 넓은 도로에서 한쪽 방향이 2차선 이상일 경우에 스쿨버스가 노란불을 반짝일 때, 그때에는 주의해서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가는 속도만 정상적인 속도에서 조금 낮추어서 주의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스쿨버스뿐만 아니라 노란불이 반짝이든지 아니면은 노란 표지판이 있을 때는 다 노란색은 주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표시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속도를 좀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좌우를 잘 보시면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스쿨버스가 정지해 있기는 하는데 빨간불이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브레이크 등으로 빨갛게 불을 켜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냥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스쿨버스가 빨간불을 반짝일 때 그냥 지나가면 티켓을 받게 됩니다. 이 티켓이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켓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쿨버스가 빨간불을 반짝일 때, 또 옆에 스탑 사인 나와 있을 때는 지나가면 안 되고요. 그보다 먼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스쿨버스가 반짝일 때는 절대 옆으로 추월해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스쿨버스를 추월할 때 주위에 경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티켓이 집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버스 기사가 리포트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는 그 기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티켓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운전할 때 스쿨버스가 정지한 상태에서 빨간불을 반짝이고 또 스탑 사인을 켰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서보천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신호등 빨간불의 우회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호등 빨간불에서 우회전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앞이나 옆에 No Turn on Red라는 사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이 있으면 빨간불에 우회전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첫 번째 횡단선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초록불 신호등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똑같은 의미의 표지판이 몇 개가 있습니다. On Red에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표지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첫 번째 횡단선에 서서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은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면 글로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No right turn on red. 빨간불에 우회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표지판이 아니라 신호등으로 똑같은 의미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빨간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있을 경우에 No turn on red, No right turn on red와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보통 이런 신호등이 있을 경우에는 밑이나 옆에 No turn on red라고 표지판이 별도로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 표지판이 별도로 없다 할지라도 빨간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있을 경우에는 초록불 화살표가 나올 때까지 첫 번째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신호등은 주변에서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인은 로스앤젤레스 DMV 근처에 보면 이 사인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해서 일반 빨간불처럼 첫 번째 횡단선에 멈추어 서서 3초 정도 보내고 난 다음에 앞으로 천천히 나가다가 실격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험 칠 때에 에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레귤러 에러, 일반 에러가 있고 하나는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라고 해서 위험한 에러가 있습니다. 일반 에러는 15개까지 받아도 시험은 합격합니다. 그런데 크리티컬 드라이빙 에러는 채점표에 보면 왼쪽 하단에 8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험관에 의해서 체크가 되게 되면 하나만 에러가 발생해도 실격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Intervention by Examin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관에 의해서 Intervention, 도움을 받게 되면 실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관이 디렉션 주는 것 외에 옆에서 stop이라고 했다든지 아니면은 가지 않을 때에 go, go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든지 그러면은 바로 실격이 됩니다. 이런 빨간 화살표가 있을 때에 첫 번째 횡단선 전에 멈추어 섰다가 3초 정도 지났다 싶어서 천천히 나가려고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시험관이 sto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intervention by examiner가 됩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일반 동그란 빨간불일 경우에는 정확하게 횡단선 전에 멈추어 서서 3초 정도 있은 다음에 보행자가 없고 안전하면 천천히 나가서 옆에 그리고 건너편에 모두가 다 안전할 경우에 우회전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빨간 화살표가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앞에 보셨던 No turn on red 아니면은
on red에 우회전을 못하게끔 빨간색으로 안 된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나 no right turn on red라는 표시가 있을 때에 절대 우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한국 분들이 시험을 치러 가는 DMV 중에서도 이런 no turn on red라는 표지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페드로 DMV에도 이런 no turn on red라는 사인이 드라이빙 테스트 루트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잉글루드 DMV에도 코스 중에 하나에 no turn on red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컬버시티 DMV에도 보면 no turn on red라는 사인이 있는데 컬버시티 DMV 그 사인 밑에는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거기 있는 시간 안에서는 no turn on red에 해당이 되고 그 시간 외에는 일반 빨간불에 우회전 하듯이 그렇게 우회전을 안전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빨간불에 절대 우회전을 하면 안 되는 no turn on red, no right turn on red, 그리고 빨간 화살표가 있는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신호등이나 표지판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 우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있을 경우에는 첫 번째 횡단선 전에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뀔 때까지 멈추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어서 옆에 오는 차가 보이는 지점까지 나가 있으면 그것 자체가 위반인 것입니다. 만약에 경찰이 그 상황을 보게 되면 티켓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에 이런 빨간 화살표 신호등 그리고 no turn on red, no right turn on red 라는 표지판이 있을 때에 빨간불이면 첫 번째 횡단선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운전하시다가 고장난 신호등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이 고장이 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보이는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빨간불이 반짝입니다. 빨간불이 플래시 되는 거죠. 빨간불이 반짝이면 저 신호등이 고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호등 자체에 신호등은 있는데 불이 전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짝이는 빨간불도 없이 그냥 다 불이 가버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신호등에 불이 갔으니까 위험해서 스탑 사인 이렇게 세워놓는 것을 내 방향에 다 세워놓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복잡한 도로에서는 경찰이 빨리 와서 수신호로 디렉션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신호로 디렉션을 주면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빨간불이 반짝인다든지 아니면은 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스탑 사인을 골목마다 길마다 세워 놓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Always stop과 같은 원리로 가시면 됩니다. Always stop. Always stop에서 가는 원리는 도착한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도착했으면 내가 먼저 가는 거고 또 상대방이 먼저 도착했으면 상대방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순서대로 가는 것은 한 대 한 대씩 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도착을 했고 나보다 먼저 앞에 도착한 차가 있었고 다른 방향에는 차가 전혀 없었다. 그렇더라도 앞차가 가고 나면 나도 거기에 정확하게 멈췄다가 원래는 한 3초 정도 멈춰야 됩니다. 서서 1001 and 1002 하면서 좌우를 보고 그리고 나서 도착한 순서가 우리니까 안전하면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호등에서 고장이 나서 차가 멈추었었는데 이 차가 많이 멈추었잖아요. 그러면은 도착한 시간이 거의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도착했을 때 그럴 때는 가능하면 양보하시면 좋고요. 원리로는 직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우회전을 하는데 근데 상대편에서 아니면 옆편에서 직진을 해서 나랑 마주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면 직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회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나는 좌회전을 하는데 상대편이 건너편에서 우회전을 한다. 그러면 가면서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우회전하는 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좌회전하는 자는 우선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방향이 서로 전혀 부딪히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순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도 직진하고 건너편 차도 서로 직진하면 이것은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순서 따질 필요 없이 내가 3초 정도 멈추고 안전하면 그냥 출발하면 됩니다. 운전하다가 빨간불 신호등이 반짝일 때 그때는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도착하는 순서대로 always stop처럼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안전을 위해서 양보하시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빨간불 반짝이는 것도 없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미처 운전자가 신호등을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멀리까지 충분히 보시면서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운전하시다가 고장난 신호등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운전을 하다가 학교 앞을 지날 때 주행 속도를 얼마로 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School Speed Limit 25라는 속도 표시가 있는 곳도 있고, 혹 어떤 곳에서는 School Speed Limit 해가지고 15마일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행 속도를 얼마로 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학교 앞을 지날 적마다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낮추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게 걸려가지고 티켓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 앞을 지날 때에 속도를 몇 마일로 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앞에 보면 속도 표지판 사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School Speed Limit 25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조그만한 글씨가 있습니다. 그 글씨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When children are pres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앞에 있을 때에 25마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학교 앞의 속도는 25마일로 그렇게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School Speed Limit 25. 그런데 혹 어떤 곳에서는 15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밑에 동일하게 When children are pres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을 때에 15마일, 또 어떤 곳에서는 대부분 25마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가 하면 학교 앞을 지나는 데에 인도에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호등 앞에서 서 있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보이면 25마일로 속도를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15마일로 되어 있는 지역은 15마일로 속도를 낮추고 주행을 하다가 그 학생을 내가 패스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원래 정상적인 도로 속도로 가면 됩니다. 학교 앞에 어떤 곳에는 평균 속도가 35마일 도로도 있고, 혹 어떤 지역은 40마일 혹은 45마일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있는 그 시티의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가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학교 앞을 주행을 하는데 그 학교 앞 주행 속도가 40마일이다. 그러면 40마일로 주행을 하다가 도로변에 학생이 걸어가고 있으면 속도를 25마일로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패스하고 나면 다시 40마일로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혹 어떤 곳에는 학교 앞에 주행 속도가 45마일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45마일로 주행을 하다가 학생이 보이면 속도를 25마일로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학생을 패스하고 나서 45마일로 올리면 됩니다. 주행 속도가 35마일이면 35마일로 가다가 학생이 보이면 25마일로 낮췄다가, 그리고 학생을 지나고 나면 다시 35마일로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교 앞에 일반적인 속도가 40마일인데 그런데 학생이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을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40마일로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40마일로 달리게 되면 경찰이 나를 발견하게 되면 티켓을 발부하게 됩니다. 속도가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25마일인데 내가 40마일로 달렸기 때문에 15마일을 초과한 걸로 티켓을 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40마일 도로에서 평상시에 조금 과속하는 스타일이라서 한 10마일 정도를 더 빠르게 가는 경우, 내가 40마일인데 50마일을 달린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있게 되면
25마일을 초과한 걸로 티켓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앞을 지날 때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속도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경찰에게 티켓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속도를 잘 보시고, 속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운전하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 앞에서 주행할 때, 학생들이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 속도를 어떻게 해서 주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철길 앞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보면 철길 앞에서 차가 멈추었다 가는 차들이 있고, 또 멈추지 않고 그냥 가는 차들도 있습니다. 어떤 차인지 잘 몰라서 그냥 앞에 차가 멈췄다 가니까 나도 멈추었다가 가야 되는 모양이다 해서 멈추었다가 가시는 그런 차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철길 앞에서는 어떤 차들이 멈춰야 되는가 하면 10인승 이상 버스, 밴은 멈췄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물을 실은, 그런 위험물을 실은 트럭, 그런 차들이 멈췄다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 일반 밴들은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옆에 차들이 멈추니까 같이 멈췄다가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인승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차에 10인승, 11인승 이런 차는 없죠. 대부분 이제 12인승부터 있죠. 12인승 밴이나 그리고 15인승 밴, 그리고 25인승 이런 버스들은 철길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클래스 B 라이센스 시험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클래스 B 라이센스를 치는 경우에는 시험 코스에 보면 거의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 앞으로 한번 반드시 갑니다. 철길 앞으로 갔을 때에 시험 칠 때 멈추지 않으면 바로 실격 처리하게 됩니다. 철길 앞에는 스탑 사인처럼 앞에 정지선이 있습니다. 그 정지선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지선에서 우리 차의 범퍼가 한 30에서 한 60cm 정도는 떨어지게끔 해서 정확하게 멈추고, 그리고 왼쪽 보면서 1001 and 그리고 오른쪽 보면서 1002 하고 안전하면 그 다음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밴도 일반 미니밴은 해당되지 않고요. 12인승부터 12인승 이상의 밴인 경우에는 반드시 멈췄다가 가야 되고, 그리고 위험물을 싣는 화물차, 그러니까 가스 탱크 뭐 이런 차들 있죠. 그런 차들은 또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근데 일반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멈추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미니밴 같은 경우에 한 8인승까지 이런 미니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9인승 차도 혹 있는지 모르지만 9인승 차가 있다 할지라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10인승 이상, 일반적으로는 12인승 차가 있죠. 12인승 차는 반드시 멈췄다가 가야 됩니다. 클래스 B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클래스 B는 12인승 이상, 보통은 이제 10인승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인승 이상 밴이나 버스인 경우에는 클래스 B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됩니다. 클래스 B 라이센스를 시험 칠 때에 보면 철길 앞을 꼭 한번 지나게 됩니다. 그 철길 앞을 지날 때에 일반 스탑 사인처럼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스탑 사인도 없고, 그리고 신호등도 없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실격 처리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B 라이센스 시험 치시는 분들에게는 철길 앞에서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일반 승용차나 미니밴까지는, 그리고 일반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철길 앞에서 서면 안 된다는 거. 그냥 다른 차들 서니까 본인도 모르고 그냥 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 철길 앞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빨간불에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초록불에 비보호 좌회전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도로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출발하면서 서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에 횡단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을 때에 첫 번째 라인에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나서는 한 3초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서는 위치는
첫 번째 라인과 내 차의 간격이 30에서 한 60cm 정도 있어야 되고요. 3초 정도 있은 다음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천천히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엑셀을 밟으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왼쪽에 한 100m 정도까지 위치를 봐야 됩니다. 100m 정도 선에까지 차가 없을 때, 그때 건너편에 혹시 좌회전하는 차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 신호등에서는 건너편에서 좌회전이 빨간불에 불가능합니다. 건너편에 좌회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통 큰 사거리인데 화살표를 받아서 좌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첫 번째 횡단선에서 건너편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있을 경우에는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왼쪽에 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차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안전하면 우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우선권이 있는데 저 차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양보를 한 것입니다. 자, 다시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차로 앞에 신호등에 도착했을 때에 빨간불이면 정확하게 멈춰서 3초 정도, 원래는 3초가 정답은 아니고 멈추고 나면 몸이 약간 뒤로 제껴집니다. 그러면 차가 정확하게 멈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을 보면서 1001 and 1002 하고 앞으로 살못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001 and 1002 하면 시간이 대략 한 3초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초록불인데요. 초록불일 경우에 지금 보행자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이 횡단선에서 기다려야 되고, 지금은 이제 보행자가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한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가까운 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가까운 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만약에 우회전을 하자마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으면 그곳에는 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험 칠 경우에 자전거 전용 도로에 들어가게 되면 실격을 당합니다. 지금도 초록불인데요. 초록불에는 오른쪽에 보행자가 없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신호등에 또 시도해 보겠습니다. 빨간불일 경우에 반드시 멈춰야 되고 3초 정도 있다가 앞으로 살못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초 정도 있지 않고 실제는 빨간불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두 번째 라인까지 가서 멈추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경찰이 보게 되면 티켓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혹 신호등에 카메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카메라에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신호등이 막 바뀔 무렵에는 여기서 멈춰 서야 되고요. 그리고 좌우를 보고 앞으로 살못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는 굉장히 천천히 나가야 됩니다. 보통은 성질 급한 사람은 엑셀을 밟고 나가는데, 엑셀을 밟고 나가게 되면 옆에 오는 차가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와서 안전하면 그 다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빨간불에도. 자, 이제 빨간불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초록불에 좌회전하는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신호등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도로가 아니면 대부분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 비보호 좌회전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 처음 와서 이 비보호 좌회전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초록불일 때에 중앙에까지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첫 번째 라인 뒤에 서서 기다리다가 떨어졌습니다. 초록불이 되면 앞으로 교차로에 2대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up to 2카까지 교차로 중앙에 이렇게 나가서 기다릴 수 있는데, 맞은편에 차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맞은편에 차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중앙에서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비보호 좌회전을 해보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에 지금은 빨간불이기 때문에 빨간불에서는 교차로 직전에
서서 멈추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신호등이 초록불이 되게 되면 건너편에 차가 올 경우에는 교차로 중앙에 가서 2대까지 서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경우인데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건너편에 차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일단 왼쪽에 신호등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행자가 있는지도 미리 봐놓으셔야 되고요. 지금은 차가 줄줄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호등이 바뀌게 되면 노란불로 되었을 때에 건너편 차가 속도를 줄이면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너편 차가 멀리 오죠. 그리고 신호등이 초록불일 경우에 안전하면 이렇게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너편에서 오는 차가 거리가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거리를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건너편에 차가 올 때에 건너편에 차가 내가 턴을 했을 때에 내 차 때문에 브레이크에 발이 갈 것 같은 거리면은 그게 방해하는 거리입니다. 한국에 생각했던 거리보다는 적어도 한 2배, 넉넉 잡고 한 3배 정도 거리가 있어야 미국에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거리는 그 도로의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록불이 되었습니다. 초록불이 되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건너편 차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한 대가 가고 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건너편에 차가 있을 경우에 2대까지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2대가 되는 줄로 알고 두 번째 있으면서 턴을 했는데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업투 2카까지지 무조건 2대는 아닙니다. 길이 혹 좁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약간 좁은 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앞에 차인데 한 대 나오면 뒷차는 교차로 중앙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은 제가 초록불이라서 가는데 뒷차가 있다면 같이 줄줄이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가 맞은편에 계속 와서 노란불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 혼자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뒷차는 아직 횡단선을 넘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란불이 되었을 때에 그 차가 만약에 저를 따라서 오게 되면 경찰이 그 상황을 보게 되면 티켓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록불에 교차로가 충분히 넓을 때, 지금 이 교차로 같으면 충분히 넓은데 그런데 만약에 앞에 있는 차가 조금밖에 나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버스나 트럭이 있어서 내가 앞에 있는 이 횡단선 자체를 두 번째 차인데 넘어가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노란불로 바뀌게 되면 나는 턴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 신호등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차가 올 때 중앙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계속 차가 온 거예요. 그런데 노란불이 바뀌었는데도 맞은편의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달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차를 양보해야 됩니다. 빨간불이 되었다 할지라도 혹시 달려오는 차가 있다면 그 차에게 양보를 해야 됩니다. 빨간불이 되었는데 나는 가야 된다 싶어서 좌회전을 했고 맞은편의 차가 그냥 달려와서 사고가 나게 되면 내 과실로 결정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 때 사고가 나게 되면 좌회전한 차가 거의 100% 과실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므로 비보호 좌회전은 보호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의해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혹 어떤 분들은 빨간불에 우회전 하다가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에 벌금이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490불입니다. 경찰에게 잡혀도 마찬가지인데요. 벌금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자기는 혹시 모르니까 빨간불에 자기는 가지 않고 초록불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지 않고 초록불 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실제 운전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뒷차에게 민폐를 끼칩니다. 안전할 경우에 한 대씩 멈췄다가 천천히 나가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가지 않고 기다려버리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빨간불에도 왼쪽 편에 차가 없고 건너편에 차가 없고 오른쪽 편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안전할 경우에는 첫 번째 라인 전에 정확하게 멈추어서 한 3초 정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서고 나면 좌우를 보고 한 3초 정도 지나면 이렇게 천천히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서 왼쪽에 차가 없고 건너편에 지금 차가 없으면 이렇게 안전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불에 우회전을 할 때에 첫 번째 라인 전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기시험을 칠 때 맞은편에서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하는데 내가 우회전을 하게 되면 바로 실격이 됩니다. 오늘은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신호 위반으로 티켓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경찰에게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 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에게 직접 받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벌금을 낼 것을 생각을 하는데, 카메라에 찍힌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무시해도 되는 줄로 생각하고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면허가 정지되었다는 통지서를 DMV로부터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벌금 통지서가 오면 반드시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벌금을 내시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게 됩니다. 벌금 통지서가 왔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트래픽 스쿨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트래픽 스쿨을 가지 않게 되면 벌점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1점이 올라가게 되고, 벌점 1점이 올라가게 되면 보험료가 그 사람의 운전 기록과 그리고 사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은 적게는 1년에 300불에서 많게는 600불까지도 인상이 됩니다. 3년 동안 그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트래픽 스쿨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벌점이 쌓이게 되면 1년에 4점, 그리고 2년에 6점, 3년에 8점이 되게 되면 면허가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트래픽 스쿨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트래픽 스쿨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빨간불에 우회전하는 것,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다른 상황도 영상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들 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